불과 닷새 만에 3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진 충북 남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폭염 속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막막한 상황입니다. 충북 지역 전문대 양대사학의 학내 상황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연이은 국비사업 선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충청대는 극심한 내용에 빠졌습니다. 음성군의 한 마을 도로가 사유지에 승낙도 없이 개설됐다며 토지주가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1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충북의 지난달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입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영동과 옥천 지역은 비가 그치면서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들이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무더위가 다시 찾아온 가운데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요. 다음 주 비 소식이 또 예보돼 있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근처의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들어온 물폭탄을 이기지 못한 전신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버렸고 휩쓸려온 나무와 토사에 집과 차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굴착기가 부지런히 잔해들을 퍼나르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도 안 들어오지, 냉장고도 다 섭했지. 지금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재변도 못 보고 소문도 못 보고. 애써 키운 인삼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축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복숭아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 수확철이거든요. 일부 엊그저께 수확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초복이라 초복 때 좀 설라고 조금 아껴놨다가 저지 당했다고. 컨테이너에 살다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구부터 가전제품까지 진흙으로 뒤덮인 가재도구들이 마당 한편에 쌓여 있습니다. 양수기를 이용해 지하실에 물을 빼내고 집안 곳곳 장판을 뜯어냅니다. 다음 주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자원봉사자들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곧 장마가 또다시 온다고 하니 정리를 빨리 해서 이 집이 안정이 될 수 있게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닷새 동안 3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충북은 도로와 각종 시설물 등 55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에 내린 비에 초토화된 영동과 옥천 지역의 피해 상황은 여기에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영동군은 26억 원, 옥천군은 3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충북을 포함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과 충남, 전북 등 4개 지역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이재민 구호와 긴급 안전조치 등을 위해 각 지역에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참사 이후 설치된 터널안 구명봉을 이용해 실제 피난 대피가 가능할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차단막과 군안 사다리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박진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터널 내에 여전히 물이 새고 있다며 부실한 보수 공사를 비판했습니다. 음성군의 한 마을 도로가 사유지에 승낙 없이 개설됐다며 토지주가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1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감곡면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사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현수막과 함께 커다란 바위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18년 전 임야와 하천 등 이 일대 5필지를 산 토지주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사유지에 도로 포장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경계에 옛날 국어 농로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길을 그냥 포장을 해서 남 사유지를 쓰는 거는 엄연한. 마을 도로에 통행이 가로막힌 건 지난달 27일.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길이고 3년 전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으로 포장만 새로 한 건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생긴 이래 한 100년 정도 주민과 주민끼리 소통이 됐던 그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길이 탁 막혀 있는 게 정말 황당스럽고. 포장도로 때문에 자신의 땅이 분할돼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토지주와 포장도로가 아니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마을 주민들. 150m 길이의 마을도로 사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위급 시, 화재가 났을 시 그렇게 됐을 때 장비나 소방차들이 들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인데 이걸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건 저희들은 진짜 민법이든 민형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토지주는 사유진의 도로가 아닌 옛 농로를 사용하라는 완강한 입장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통행을 재개하거나 대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 전문대 양대 사학의 학내 상황이 요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굵직한 국비 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대학 위상을 올리고 있는 반면 충청대는 극심한 내홍에 빠졌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요즘 연이은 국비 사업 선정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박용석 총장이 다시 취임한 지난해부터 교육부 등으로부터 수주한 굵직한 재정 지원 사업만 160억 원에 이릅니다. 직업 전환 교육 시범 사업 20억 원, 2주기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20억 원, 첨단 분야 부트캠프 70억 원, 첨단 분야 혁신융합 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한국어 시험 IBT 시행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구성원들이 역량을 총동원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대는 대학 평의원회가 총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 평의원회 주장은 총장은 교원이고 학내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송승호 총장이 호봉제를 적용해 과도하게 급여를 인상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승호 총장은 총장 급여는 호봉제 교원들과 동일하게 2015년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해왔으며 급여 인상률도 호봉제 교원 평균보다 낮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충북 보과대 총장 출신인 송 총장이 지난해 충청대 총장으로 부임할 당시 불거졌던 학내 갈등이 재발한 것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양 대학이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충북의 지난달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올 6월 고용 동향을 분석해보니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산업군별로는 건설업만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차현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충북의 6월 고용률은 67.6%로 지난 4월과 5월 고용률 67.2%를 뛰어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7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도 9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인 2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표상으로 충북의 6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은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건설업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1,000명 줄었습니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여성과 5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임시 근로자가 무려 27.4% 증가했는데 여성,
중장년층으로 대표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단기간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의 질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도시농부 사업 같은 충북의 단기 일자리 사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지난달 실업률은 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조병욱 음성군수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음성군의 음식사업 교육훈련기관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음성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식 관광산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민간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열었습니다. 통합시 출범 10년을 맞는 청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상생 방법 가운데 하나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 값싸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싱싱하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최대 30%의 개장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대형마트 측은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농산물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청주시의 우수하고 신선한 로컬 먹거리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모두 39곳으로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5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이 262% 증가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수는 현재 2,400여 농가로 같은 기간 2.7배 늘었습니다.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100만 자족도시 건설과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정말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좀 많이 사주는. 청주시는 농협과 민간 대형마트 등 11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거래 규모와 매장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들하고 또 농협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자체 로컬푸드 매장까지도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로컬푸드가 도농 상생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 기준 충주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후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충주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사이 도내 전역에 시간당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그 밖의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내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가 당선된 김나구 충주시 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 윤리위원회는 의총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장에 대해 당명 불복 등 윤리위의 규정을 들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 김나구 의원에게 투표해 당내 경선 결과를 뒤집은 박혜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강명철 의원을 선출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박혜수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김나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늘 송기섭 진천군수가 함께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에게 더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진천군 전문건설협회와 협의체 위원들은 닭과 떡 등을 기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기획재정부의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시 조정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조정제도 활용을 우선시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소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충북 광화원 소속 제안원이 오늘 청주시 탑동에서 미원면 우남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제안원은 총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연면적 528제곱미터의 3개동 규모로 지어졌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충북의 5G 속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5개 시군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939.14Mbps로 충북은 이보다 늦은 864.63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충북에서 청주와 충주, 제천과 음성 4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 중에는 제천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160.31Mbps로 가장 빨랐고 음성구는 529.45로 제천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통신사별 충북 지역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SKT, KT, LG U+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심한 영동과 옥천 지역의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더위 속 자원봉사자 등 복구에 동참하는 여러 손길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후속 조치도 촘촘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